수고 많으십니다. 이 5분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무엇을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그 박문규 산업부 장관이 임명 3개월 만에 교체가 돼요. 지금 이제 후보자께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대단히 위기고, 정부의 경제팀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 경제 위기를 경제 주체들과 함께 극복을 해가야 되는데, 지금 원자재 문제랄지 또는 에너지 문제, 또 공급망 문제,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산업,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큰 이슈들이 산재해 있는데, 3개월 만에 경제부처 장관, 그것도 핵심 경제부처 장관을 교체를 합니다. 이제 만약에 되신다면 경제수장이 되시는 건데, 경제수장의 입장에서 이런 경제관료 인사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? 그 뭐 인사권자의 뭐 인사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?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의 대답 말고, 실제로 오랫동안 관료를 하셨으니까 이런 인사를 보셨어요? 일단은 후임자로 지명이 된 안덕근 본부장. 후임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. 네,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업무의 연속성을 박문규 장관의 업무 능력이 떨어졌나요? 3개월이면 이제 업무 보고 받고 끝났을 것 같은데. 뭐 제 답변에 대해서는 뭐 의원이 너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? 네. 바람직스럽지 않아요. 제가 왜 이 질문을 처음부터 하냐면은,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2년 가까이 되어 있는데, 경제정책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. 이게 국정난맥의 가장 큰 원인이다. 라는 지적이 그냥 야당 의원들만의 지적인 것이 아니고, 언론도 그렇고, 이른바 우리가 시장, 경제 주체들을 만나봐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. 지금 경제 수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. 네. 우리 판단으로는 오히려 이 경제 상황, 이 경제 실정에 대해서, 또 경제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분을 오히려 영전시켜서 경제수장으로 임명을 했다. 이거 제대로 된 정책 아니다. 인사정책 아니다라고 판단해요. 거기에 이 산업부 장관 3개월 만에 교체하는 거 보면서 기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앞으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수장이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. 이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까 인사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거고요.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께서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수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, 안에서 그냥 토론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어떻든 간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각에 내려와서도 당연히 대통령께 여러 가지를 제가 진솔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. 그 현재 뭐 여러 가지로 막 자화자찬하시는데, 경제정책 운영 잘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시는데,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할 것들이 있는데요. 지금 뭐 수출도 부진하고 내수도 부진하고 투자도 부진하고 지금 총체적 위기인데 뭘 잘했다고 그렇게 막 큰 소리를 뻥뻥 치세요? 그럴 상황 아니에요. 실제로요. 대기업 관계자를 만나봐도, 중소기업 관계자를 만나봐도, 하다못해 골목 상권을 들어가더라도 지금 아우성입니다.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. 책임 못 느끼세요? 체감을 못 하세요?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제가 잘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건 아닙니다, 의원님. 저희가 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생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지금 갈 길이 멀다.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네. 고물가가 수요 과잉 때문에 지금 고물가 현상이 일어났나요? 처음에 시작은 공급 과잉이었습니다. 아니, 공급 쪽 충격이었습니다. 수요 과잉은 아니었습니다. 그렇죠. 네. 수요는 지금 죄가 없죠. 우리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줄었어요. 소비가 그러니까 소비 때문에 지금 고물가가 아닌 거잖아요. 소비가 확 줄을 수밖에 없죠. 실질 소득이 줄었으니까.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무슨 재정 풀면 고물가 때문에 서민이 어렵다. 쓸 돈도 없는데.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,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 전략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. 이게 일반적 상식 아니에요. 왜 재정 전략을 포기해요?
재정 전략을 포기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감세예요.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 여력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감세를 해가지고 재정 여력을 오히려 약화시켜요. 이게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에요. 아까 김성국 의원님 이야기했지만 이념 과잉에 이념의 포로가 돼가지고 답변을 드릴까요?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거예요. 네. 그리고 결과로 지금 안 좋아요. 결과.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. 결과는 꼭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. 제가 뭐 민생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재정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면 IMF 경제비 예, 후보자 답변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. 예. 보다 지금 훨씬 더 안 좋은가요? 그 아까 재정을 하셨는데 재정이 저희가 건전재정 기조라는 게 돈을 안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요. 그 기본적으로 고물가 상황에서 재정의 총량은 최대한 그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, 다만 내용 면에서는 민생과 사회복지 부분, 취약계층에 대한 거는 어느 때보다 이번 예산에는 많이 담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세수 여력이 예. 부족해서 재정 지출이 줄었는데 뭐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예, 다음은 존경하는